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뭐 20, 30 이상의 숫자를 다루게 되는 경우는 훨씬 적죠.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정말 한 자리 숫자 이상은 잘 안 나와요. 여전히 수학에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사실은 연산 능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이 비교 평가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연산 능력이 떨어지면 수학을 못하네, 내지는 아이 스스로도 옆에 아이가 뭐 굉장히 큰 수들을 잘 자유롭게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고 오답률이 적고 뭐 이런 걸 보면 수학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잃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보는 하는 눈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연산 능력은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다뤄야 되는 숫자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뭐 20, 30 이상의 숫자를 다루게 되는 경우는 훨씬 적죠. 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정말 한 자리 숫자 이상은 잘 안 나와요. 대학교 가서 제가 수학을 전공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전공 서적을 딱 펼쳐봤더니 숫자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0과 1만 남아요. 그런 정도로 고등수학이 되면 될수록 숫자의 연산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 연산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행학습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중학교 가게 되면 또 암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보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 암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초등학생이 암산하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혹은 선생님들한테 질책을 당하거든요. 이게 필산을 해라, 자꾸 암산하니까 틀리잖아,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암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암산을 해서 틀린 숫자가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괜찮아, 좀 틀리더라도 자꾸 암산을 해야 돼 라고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숫자로 이루어진 분수 계산 같은 것들은 암산으로 바로바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내 계산이 맞을 것이라는 이제 확신을 자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암산으로 하고 틀리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멘탈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답지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뭐 계속 강조하죠. 이제 멘토링 하는 아이들한테도 괜찮아, 시험을 볼 때 답지를 펼쳐놓고 하면 안 되지만 자기주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틀렸으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연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뭐 긴 풀이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타나는 계산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푸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풀긴 풀었는데 이게 맞았나 틀렸나 이런 것이 이제 불안하고, 그게 확신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1단계를 풀고 확인해보고 계산도 맞았네 하고 그 다음 단계를 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답지를 적극적으로 펼쳐놓고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중요한 숫자들의 시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수학을 끊임없이 뭐 수백 문제를 매일매일 푸는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중학교가 되면요, 필요한 숫자들이 따로 추려지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곱수들입니다. 2의 제곱은 4고, 3제곱은 8이고, 4제곱은 16이고, 이렇게 해서 10제곱 정도 되면 1024가 되더라. 11제곱은 2048이 되더라. 12제곱은 4096이 되더라. 숫자 중에 중요한 계보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거듭 제곱, 3의 제곱, 3의 거듭 제곱, 9의 거듭 제곱, 4제곱까지 이런 숫자들을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익혀놓으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학습지 수학을 통한 연산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런 제곱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제곱수도 중요한 수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제 상자수라고 얘기를 하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2, 2인 경우에 부피가 8이 되고, 3, 3, 3인 경우는 27이 되고,
그럼 뭐 상자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수가 분수하고 소수하고 변환하는 시트를 만들어줍니다. 2분의 1은 0.59, 9분의 1은 0.11111 이렇게 되는 무한소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구구단처럼 정리해서 그 시트를 주고, 시트를 자꾸 반복적으로 보게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연산 연습을 충분히 안 해가지고 숫자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19통단 시트를 만든 것처럼 이것도 좀 시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벽에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완성이 되면 제가 뭐 동영상이든 우리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벽에 붙여주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요소들, 그리고 상당히 그 숫자 안에도 중요한 맥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런 것에 집중함으로 해서 정말 불필요한 연산 연습을 하지 않고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19통단 그 시트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저학년 혹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도 요 정도의 그 시트를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만 해도 아이들이 연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수의 말하자면 맥을 찾아서 자기가 숫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